주소를 정해서 대표해야 되는데 우리 상태 벡터는 벡터로 대표가 됐고 연산자는 행렬로 대표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렬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행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먼저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막 무슨 조작을 하는데 먼저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트랜스포즈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트랜스포즈 시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용할 거예요. 어떤 행렬이 있으면 행과 열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다 T자를 이렇게 해서 여기 A라는 행렬이 있으면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여기다 T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트랜스포즈 행렬,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A라는 행렬은 1, 2, 3, 4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렇게 1, 2, 3, 4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가 이렇게 1, 2, 3, 4가 되고 5, 6, 7, 8이 이렇게 5, 6, 7, 8이 되고 그래서 이게 행이 열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꾼 행렬을 트랜스포즈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행렬 요소를 A, I, J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트랜스포즈를 시켰다는 것은 A, J, I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앞으로 이렇게 행과 열을 이렇게 뒤바꿨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건데 트랜스포즈와 비슷한 건데 어드 조인트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트랜스포즈 행렬은 우리말로 전치 행렬이에요. 어드 조인트 행렬은 복소 전치 행렬인데 이건 뭐냐면 우선 행렬 요소들을 전부 다 켤레복소수로 만듭니다. 켤레복소수란 여기 허수를 한 거를 얘기하는데 먼저 복소수는 뭐냐면 요거 i라고 하는 게 이게 허수죠. 이거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죠. 그래서 여기에 실수인 항과 허수인 항을 가지고 있는 걸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과 켤레를 이루는 복소수는 어떤 거냐면 켤레를 이루는 거 여기다 C' 이렇게 표시하는데 실수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복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 이걸 갖다가 켤레가 되는 복소수다. 컴플렉스 콘주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드 조인트 행렬이란 일단 행렬 요소들을 전부 다 그걸로 바꿔요. 저 켤레 복소수로 다 바꿔요. 이렇게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스타를 다 쳤어요. 여기다 스타를 다 친 다음에 행과 열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어드 조인트 한 거는 A 스타, B 스타, C 스타, D 스타 이렇게 돼요. 여기 A, B, C, D 이렇게 있던 게 A 스타, B 스타, C 스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어드 조인트 행렬이다.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요. 어드 조인트 행렬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아까 트랜스포즈는 T자였는데 T자 위에 조금 나오게 이렇게 나온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거라고 불러요. 대거는 도끼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드 조인트를 얘기할 때는 읽을 때 그냥 A 어드 조인트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A 대거 이렇게 얘기됩니다. A 대거 이렇게 얘기하면 A라는 행렬의 어드 조인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A라는 행렬 요소가 A, I, J라면 A 대거 어드 조인트 행렬 요소는 A, J에 스타 붙인 게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A 스타가 A면 그러니까 어디에 복소수가 있는데 요 두 개가 같으면 켤레 복소수하고 원래하고 같으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켤레 복소수를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데 같으면 요 놈하고 같으려면 어떻게 돼? 이게 0이어야지만 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조건은 실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행렬 요소들이 실수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드 조인트는 트랜스포즈하고 똑같다. 실수면. 실수인 행렬을 어드 조인트 시키는 것은 트랜스포즈 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트랜스포즈 시키는 거하고 어드 조인트를 시키는 걸 알면 자 이거는 각각의 행렬의 성질이 아니라 이거는 행렬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특별한 행렬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칭 행렬이에요. 대칭 행렬은 뭐냐면 행과 열을 바꿔도 똑같은 행렬. 다시 말하면 어드 조인트 시킨 행렬이 원래 행렬과 같은 거. 그래서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쓴 거예요. 미안해요. 트랜스포즈 시킨 게. 그래서 S 트랜스포즈와 S와 같으면 S는 시메트릭해서 S라고 썼어요. S가 행렬이면 그것을 트랜스포즈 시킨 게 같으면 이걸 대칭 행렬이다. 시메트릭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생겼어야 되겠어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행과 열을 바꿔드려도 돼요. 똑같은 게 되죠.
그래서 행과 열을 바꾸면 이게 요소로 쓸 것 같으면 Sij는 Sji가 된다라고 하는 게 대칭 행렬의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렬 이렇게 딱 볼 것 같으면 아 이거 대칭 행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같고 여기 있는 거하고 어디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여기하고 같고 여기 있는 건 뭐 여기 있는 거하고 이래야 되겠죠. 행과 열을 바꾼 게 이렇게 같은 건 대칭 행렬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드 조인트 시킨 게 같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허미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허미션 행렬. 그래서 허미션 행렬은 여기다 어드 조인트를 시켰어요. 어드 조인트를 시킨 거 같으려면 원래부터 여기 B가 있으면 여기 B 스타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드 조인트 시키면 이 복소 켤레를 만든 다음에 행과 열을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드 조인트 시켜도 똑같은 게 되죠. 그래서 여기 딱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I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대칭되는 곳에는 행과 열을 바꾼 곳에서는 켤레 복소수가 있으면 아 그것은 허미션 행렬이다 이렇게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허미션 행렬이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행렬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렬 요소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허미션 행렬이라면 행과 열을 바꾸고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시킨 게 HIJ와 같다. 그래서 만약 이건 실수 행렬이라는 거죠. 실수 행렬은 대칭 행렬이 된다고 조금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실수 행렬이라면 허미션 행렬이 바로 대칭 행렬과 같아진다. 실수만 있으면 행과 열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죠. 대칭 행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종류로 아이덴티티 행렬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행렬은 이걸 대각선 요소라고 하는데 대각선 요소는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거예요. 이 행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디다 곱하든지 그 행렬을 안 바꿔줘요.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아이덴티티를 곱보면 그냥 그 행렬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이덴티티 행렬,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역행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란 뭐냐면 두 개를 곱했더니 어느 쪽으로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곱했더니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오는 것을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행렬이 있어요. 오소고널 행렬, 직교 행렬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역행렬 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데 역행렬을 특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행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소고널 행렬인데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만 구하면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는 A의 인버스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오소고널 행렬, 직교 행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행렬은 어떻게 돼요? 트랜스포즈 시킨 것을 그대로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오소고널 행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어드 조인트 행렬이 인버스가 되는 거가 되겠죠. 항상 그러면 행렬 요소가 컴플렉스 넘버가 되는 거예요.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역행렬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어드 조인트 만들면 그게 바로 역행렬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타리 행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행렬을 부르는 이름에 뭐가 있어요? 시메트릭 행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허미션 행렬, 그 다음에 오소고널 행렬, 그 다음에 유니타리 행렬 이렇게 있죠. 시메트릭 행렬, 허미션 행렬, 오소고널 행렬, 유니타리 행렬 이런데 이거 행렬을 구분하는 이름에만 이게 쓰이는 게 아니라 연산자 우리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연산자를 부를 때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도 시메트릭 연산자, 허미션 연산자, 오소고널 연산자, 유니타리 연산자로 구분하는데 어떨 때 시메트릭 연산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 어땠어요? 연산자를 기저를 정해가지고 대표하면 행렬이 됐죠. 그 행렬이 시메트릭 행렬이면 시메트릭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 행렬이 허미션 연산자면 허미션 행렬이면 허미션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저로 대표했을 때 어떤 종류의 행렬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연산자 이름이 결정되겠어요. 근데 우리 어땠어요? 기저로 이제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기저는 한 가지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한 가지 기저로 대표해가지고 행렬을 얻었다고 그래요. 행렬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다른 기저를 이용해서 행렬을 얻으면 이 행렬과 이 행렬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숫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렬로 대표한 걸로 그 연산자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이게 시메트릭 행렬이라면 다른 기저로 만든 것도 역시 시메트릭 행렬이어야지 이게 말이 되겠죠. 기저하는 것마다 다른 행렬 되면 곤란하죠. 네, 그래서 이게 좋아요.
어떤 기조로 대표하건 그 연산자의 종류를 안 바꾼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떤 기조로 대표해서 시메트릭 행렬이 됐으면 어떤 다른 기조로 대표하더라도 역시 시메트릭 연산자다. 그래서 연산자를 한 기조로 대표한 행렬의 종류는 어떤 다른 기조로 대표한 종류와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리량에 대응하는 연산자는 허미션 연산자이고 변환에 대응하는 연산자는 유니타리 연산자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산자를 뭘로 대표하냐면 물리량하고 이제 대응시키죠. 그랬을 때 물리량이란 뭐 위치도 있고 뭐예요? 운동량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산자가 위치 연산자, 운동량 연산자, 뭐 각운동량 연산자 이럴 거예요. 이렇게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는 전부 다 허미션 연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조를 정해서 대표하면 허미션 행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환이 있는데 한 기조에서 다른 기조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변환이에요. 이렇게 변환하는 연산자는 전부 다 유니타리 연산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우리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허미션 연산자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지 보도록 합시다.